안녕하세요. 건축솔루션 라운지입니다. 지난 1회차에는 지경홍 선생님과 함께 건축 하자의 진짜 원인과 설계 시공의 문제까지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1회차에도 챙겨보세요. 오늘 2회차에서는 조금 더 현장 밀착형으로 왔습니다. 샌드위치 판넬과 철골 공사 전문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해결해 온 분을 모셨는데요. PDS 건설 박대선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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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PDS 건설 박대성 대표입니다. 이런 일을 한 지는 꽤 오래됐는데요. 한 40년 정도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골과 판넬을 동시에 작업을 하고 모든 현장에 있는 문제를 직접 부딪혀 왔기 때문에 오늘 적절한 내용의 방송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PDS 건설은 어떤 회사인가요? 네. 먼저 소개하기에 앞서 제가 1986년 네. 아시안 게임 때 저는 현대건설 창호 기사로 이라크와 사우디를 3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그때 당시 정주영 회장님 살아계실 때고요. 네. 그때 저는 창호 기사로 파견을 갔지만 거기에 철골을 하는 현대 중기 반장님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마침 같은 캠프에 숙소에 있었기 때문에 도면을 들고 다니면서 배웠어요. 근데 그분도 제가 어리기 때문에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들어와서 도면으로 배우고 또 현장에 나가서 샵에서 배우고 또 그때 용접도 배우고 뭐 절단도 배우고 했어요. 그거를 거의 1년 3개월 동안 배웠어요. 일은 창호기사로 나갔는데 그거를 따로 배웠죠. 그리고 이제 귀국해서 창호 공사만 하다가 우연찮게 철골 공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철골 공사를 계속 해오다 철골 공사를 하다 보니까 판넬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철골만 하고 빠졌는데 판넬 와서 하는 거 보니까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또 판넬 하시는 사장님이나 그 판넬 기사님들한테 물어 배우기 시작했어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고 나니까 저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서 판넬도 한번 이제 손대기 시작했죠. 그게 그렇게 해온 지는 판넬만 한 지는 한 25년 이 정도 됐어요. 근데 결국은 철골과 판넬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라 오히려 더 장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면 철골과 판넬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 보자 해서 PDS 건설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PDS 건설은 제 이름 앞 글자 박대성. PDS 건설. DS. 그렇군요. 그래서 PDS 건설로 이어왔습니다. 그러면 샌드위치 판넬, 철골 전문인데 네. 판넬 공사를 더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골조 공사를 더 많이 하시나요? 오래전에는 한 10여 년 전에는 철골 공사를 위주로 했는데 간간히 판넬도 하다가 그 이후로 판넬 공사를 더 많이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전문 분야로 나눠야 돼요. 내가 철골도 하고 판넬도 하다 보면 복합됐을 때 약간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철골은 철골에게 맡기고 판넬은 판넬이 해야 된다. 서로 전문 분야로 나눠야만 오히려 더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판넬 위주로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우시기는 철골로 시작해서 네네. 마무리는 판넬로 끝나시네요. 그렇죠. 네. 대표님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그 자료를 많이 주시고 항상 제가 문의를 할 때 잘 답변을 해주시고 좋은 걸로 소개를 해주셔서 또 어떤 현장도 많이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또 SY 제품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판넬이 매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판넬 공사를 많이 하게 됐어요. 판넬 지붕 누수 오래돼서 그렇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 믿어도 될까요? 믿으셔야 됩니다. 노후 때문인지 시공 탓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판넬 건물의 시공자 잘못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예. 피스도 하나 안 박아본 사람이 예. 피스를 박을 수 있을까요? 결국은 기능은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배워서 판넬을 시공하는 거기 때문에 시공자 측에서는 하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간혹 하자가 발생할 때도 시공자가 잘못해서 발생한 하자도 가끔은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봤을 때 시공하는 모습들이나 방법들은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판넬이 다 규격화되어 있고 또 판넬을 할 때 모든 부자재나 제품들이 다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만 사용한다면 시공자의 잘못은 거의 없다고 봐요. 결국 우리가 하자가 발생했다 했을 때 나갔을 때 보면 노후된 상황에서 어떤 누수가 생기거나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그 노후되는 것들은 우리가 육안으로 되도록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결국 뭐 여기도 있지만 칠이 잘못됐다 이런 것들도 보면은 우리가 육안으로 먼저 확인을 하고 거기를 벗겨본다든지 만져본다든지 눌러본다든지 했을 때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은 누수의 원인은 거의 노후 때문이라고 봐야 되고 노후의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판이 부식됐거나 판넬의 강판, CS판이 부식됐거나 또는 색상이 탈색이 돼요. 특히 오렌지색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것들이 탈색이 잘 되죠. 밝은 색이 탈색이 잘 돼서 변색이 되면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산화물질들이나 이런 먼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흡착이 돼서 부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그 지붕 용마루 부분에 고무 패드가 끼워져 있는데 크로샤, 네. 크로샤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새들이 쪼아서 네. 빠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면 한두 개 빠뜨렸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 개 빠뜨리면 비가 거세게 몰아쳤을 때 그 사이를 뚫고 올라가서 중간으로 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바닷가 쪽에 있는 건물이나 또 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곳 또는 산화물질을 많이 사용하는 곳들의 건물들은 빨리 부식이 됩니다. 보통의 건물들이 10년을 간다면 그런 건물들은 절반만 세월이 흘러도 부식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예. 코일이 뭐 시공이 잘못됐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긴 한데, 네, 제가 한 사례는 이런 게 있었어요. 왜 그 지붕 시공할 때 펄인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 뭐 보통 1m에 하나씩, 그렇죠. 뭐 예. 1.5m 아니면은 강원도나 이런 데는 눈 이런 것 때문에 좀 간격을 좁게 해서 그렇죠. 그 펄인이 지나가는데 우리가 지붕 판넬 시공할 때 그 펄인 자리에다 볼트를 박아야 되는데 초보자, 그러니까는 사장님처럼 오랫동안 많이 하셨던 능숙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그 조립식 건축이 좀 쉽다고 생각을 해서 아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시고 그렇죠. 그냥 막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 펄인 자리에다 볼트를 박아야 되는데 엉뚱한 데 박아서 그러면은 그거는 다시 박아야 되잖아요. 고정이 그렇죠.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빼고 다시 정상 자리에다 박았는데 잘못 박은 자리를 막 메꾸려면 실리콘을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실리콘은 1, 2년이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바로 시공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표시가 안 나는데 2년 후에 그렇죠. 요때 비가 새는 게 그런 데서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아, 잘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워낙 뭐 오래 이런 업계에 계셨으니까 잘 알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겠죠. 그 강판 지금 말씀하셨듯이 노후됐다는 거는 사장님 말씀처럼 한 10년 막 이렇게 5년 이상 막 이런 것들인데 강판이 부식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닷가 쪽 얘기를 네네. 하셨는데 그래서 바닷가 쪽에는 아무래도 부식이 덜 되는 철판인 불소로 주문하시는 그렇죠. 경우들이 예. 많으시죠. 예. 불소 수지 강판을 많이 예. 사용하죠. 네네. 그런데 요즘은 또 판넬 자체 코일이 많이 재질이 향상됐어요. 예전에는 뭐 10년이면 부식될 게 지금은 15년, 20년도 가요. 부식 그 노화 정도가 늦어진 거죠. 예. 그리고 두께도 더 두꺼워졌고, 어차피 외부에 칠해져 있는 페인트 종류가
굉장히 제품이 향상된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네네. 지금은 부식 정도가 좀 덜 된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만큼 네. 어느 회사 제품인가에 따라서 네. 그 제품이 빨리 부식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결정이 됩니다. 네. 몇 년 전에 그 건축법규가 바뀌어가지고 그렇죠. 뭐 0.5T 이상의 강판을 꼭 써야 되고 그리고 그 위에 도장하는 거는 2회 이상 하게끔 네네. 돼 있고 뭐 징크나 이런 거는 저희가 3회 도장을 하니까 아무래도 더 오래 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또 이제 보호 필름까지 네. 미리서 다 해서 나오기 때문에 네. 또 그것도 또한 그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까지는 저보다는 오히려 예. 좀 계시니까 더 잘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판넬 지붕에서 누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가 어디인가요? 누수가 가장 많이 되는 부분은 건물의 꼭대기 부분 용마루 네네. 쪽인데요. 네. 그 용마루 쪽에서 누수가 가장 많이 됩니다. 또 그 용마루가 패널을 그 EPS나 네. 또 뭐 우레탄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강판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호 장치가 없어요. 판넬과 EPS 같이 네, 붙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보호가 잘 되고 눌려도 잘 안 눌리는데 네. 용마루는 눈이 많이 오거나 그러면 눌려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변형이 잘 생길 수도 있고 네. 또 연결 부분에 실리콘 코킹을 하는데 이 실리콘 코킹이 이쪽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네. 들쳐 나겠죠. 그러면 이런 쪽으로 빗물이 들어가서 누수가 되고요. 또 용마루 양쪽에 있는 크로샤 부분 네. 그런 크로샤가 이탈됐을 때 강풍이 몰아쳐서 비가 올 때는 안으로 역류해서 들어가서 비가 많이 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용마루 부분을 꼭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용마루 부분에 우리가 시공을 할 때 그 만나는 부분에 우레탄 폼을 발포를 해서 밀폐를 시키는데요. 되도록이면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많이 발포를 해서 충분하게 부풀릴 수 있도록 발포해 주시는 게 차후에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용마루 여기에 폼 많이 쏘기도 하고 또 용마루가 3m씩 나오니까 이 겹치는 거를 좀 많이 겹치고 그렇죠. 예, 많이 겹치고 크로샤 부분을 철크로샤로 하는 게 제일 자, 좋겠네요. 이제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기존의 고무 크로샤는 새들이 쪼거나 또 햇빛을 많이 받으면 오므라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이로 많이 누수가 되는데 철 크로샤는 그런 게 없어요. 새들이 쪼아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철 크로샤가 단가는 살짝 뭐 비싸게 하지만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보면 별 차이도 없어요. 그래서 또 철 크로샤가 시공하기도 편해요. 아, 그래요? 고무 크로샤는 사람이 밀어 넣어야 되는데 철 크로샤는 지붕 골과 산에 올려놓고 피스를 박아가면 잘 고정이 돼요. 그래서 공사하기도 편해요. 아, 그러면 철 크로샤는 시공할 때 크로샤를 먼저 하고 용마루를 그 위에 올리나요? 아니요, 용마루를 다 하고 용마루를 피스를 다 박는 게 아니고 처음과 끝만 박아놨다가 철 크로샤를 넣으면서 각 산 판넬의 산 부분에 피스를 계속 박아가죠. 그래서 고정도 잘 되고 공사하기도 쉬워요. 그리고 차후에 하자 발생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되도록이면 철 크로샤를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예. 그게 훨씬 더 작업자 측면에서도 편해요. 하자도 발생 안 하고요. 그러니까 잠깐 그 그림을 그린 게 하나 있는데요. 보시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이게 지붕의 형태.